미국 워싱턴 전체가 일촉즉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평온하던 정치의 중심부에서 울린 것은 총성이 아니라 유엔 본부에서 날아온 한 통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 서한은 미국의 오만한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미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백악관을 뒤흔들었고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이 도전받았다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경악했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땅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국제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조사관 존 클라크입니다. 2025년 9월 한밤중에 걸려온 긴급 전화는 저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어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고 무려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고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속보들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언론들은 이 사태를 긴급 속보로 다루고 있었고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상반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보도자료는 단호했어요. 이들은 체포된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하고 있었던 불법 이민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접한 한국 외교부의 비공식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체포자들은 단기 비자나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한 후 현지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법규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고용 형태였지 악의적인 불법 노동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저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시선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저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은 이민 당국 관계자들이 단속 현장에서 한국인들은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증언들이었어요. 이 말은 저의 뇌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인종적 편견과 비하가 섞여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료 분석에만 몰두했습니다. 각국의 통신사에서 올라온 현장 영상은 제가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채가 쉬지 않은 어둑한 공사 현장에서 건장한 체구의 이민당국 직원들이 근로자들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영상 속 근로자들은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어떤 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문서와 숫자로만 접했던 이 사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민간 교정 시설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의 환경은 말 그대로 비위생적이고 열악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수용되었고 식사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 침해 논란이었어요. 일부 구금자는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적절한 약을 받지 못했고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권마저 제한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구나 이민당국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12시간을 초과하여 대기 공간에 갇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 행위였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나라의 이민 단속 사례를 조사해왔지만 이렇게 한 국가의 국민들을 특정하여 대규모로 체포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이민당국은 체포 과정에서 인권적 절차를 무시했으며 구금시설에서의 처우는 국제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인종적 편견과 국가적 오만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본부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었고 곧바로 고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더욱 깊숙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뻔한 내용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 이민당국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내부법 집행의 문제이며 국제기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심지어 유엔 조사관이 미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식의 오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이 사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실을 파고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와 이민당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개 명예퇴직을 했거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후 해고된 이들이었기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존, 이 사건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장막이 당신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할 겁니다. 그들의 경고는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은 전직 이민 당국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자료들은 모두 파기되었거나 철저히 은폐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없애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민 당국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트럼프의 특별 지시라고 불렀어요.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고 동시에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시범 사례였죠. 그의 충격적인 고백은 저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었으며 거대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증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관련 자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공식 문건들은 모두 폐기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한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은 제 손에 닿을 듯 말 듯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완벽하게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들의 조직적인 은폐 작업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때 저는 또 다른 제보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직 국무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들이 삭제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외부로 전송되었던 전자우편들이죠. 이민 당국은 그들의 서버만 신경 썼을 뿐 국무부와 오간 전자우편 기록까지는 완벽하게 삭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유엔의 사이버 보안팀에 협조를 요청했고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들과 유엔 간에 오갔던 모든 전자우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방대하고 복잡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저는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민 당국 관계자가 국무부 직원에게 보낸 한 통의 전자우편이었는데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보고였지만 첨부 파일의 제목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독수리 눈작전. 저는 직감적으로 이 파일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첨부 파일은 강력한 암호로 잠겨 있었고 저는 이 암호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독수리 눈작전이라는 암호명은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의 눈처럼 모든 것을 감시하고 파악하겠다는 의미가 분명했고 이는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닌 한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엔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에게 이 암호 파일을 해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결국 파일을 열 수 있었고 파일의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의 근로자 명단, 그들의 입국 날짜와 비자 종류, 심지어 개인 사회관계망 계정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었어요. 이는 이민당국이 단속을 벌이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법규 위반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표적을 정하고 그들에게 법망을 씌우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명백한 표적형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유엔 내 관련 부서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저의 보고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저의 보고서에 격분하며 미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 자료의 출처가 불확실하고 너무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계가 깊은 일부 인사들은 저의 보고서가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저에게 보고서 발표를 보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권 문제가 아닌 오직 자국의 이익과 외교적 관계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한 통의 익명 전자우편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구금되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근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구금시설에서 자신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처우와 동료들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첨부했어요. 문서의 내용은 제가 독수리 눈작전 파일에서 확인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가 기록한 대기 공간에서의 12시간 초과 구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초기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순간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의 절절한 호소는 저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증거를 넘어선 인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보고서의 한 줄이 아닌 살아있는 증언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전자우편과 첨부된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이 증언은 유엔 내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에 대해 의심하던 사람들도 한국인 근로자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이 아닌 연민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저의 보고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독수리 눈작전이라는 충격적인 증거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적 마찰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였기 때문이었어요.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미국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인 인권 유린입니다.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의 보고와 발언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회의 직후 유엔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 인권고등 판무관실 명의로 발송된 경고서안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답변과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즉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평소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은 유엔의 조치를 지지하며 미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의 공식 경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유엔의 경고는 근거 없는 비난이며 미국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민 정책이 합법적이며 어떤 인권 유린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떳떳했다면 유엔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단순히 유엔과 미국 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의회 내부에서는 이민 당국의 강경한 단속이 과연 합법적인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이 사태가 트럼프 정부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비록 거대한 정부와 조직이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저의 싸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의 경고가 일시적인 파장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미국 정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할 준비를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간 근로자들과의 연락을 지속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사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기에 지금의 유엔 경고가 가능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울려 퍼져야만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유엔의 공식적인 경고가 발표된 후 저의 예상대로 미국 정치권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침묵했던 많은 의원들조차도 유엔이라는 거대한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와 독수리 눈작전이라는 충격적인 증거는 그들의 정치적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사태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저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젊은 미국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압도적인 지지율 때문에 이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유엔의 경고가 나온 후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 동반자를 대하는 방식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미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발언은 제가 유엔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느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은 유엔의 경고를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이민 당국의 단속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세력들을 비난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이민당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했고 미국 정치권은 이 사안으로 인해 두 동강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민 정책에 비판적인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즉 독수리 눈작전 파일과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제가 보낸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서와 증언에 담긴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를 보고 이 사태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닌 명백한 인권 범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가 당신의 보고서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협력 제안에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미국 내부에서부터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그들은 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공식적인 경고는 이미 미국 정치권에 균열을 일으켰고 이제 그 균열을 더욱 넓혀 진실의 빛이 스며들게 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유엔의 공식 경고와 일부 의원들의 동요는 트럼프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조기에 진압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불씨는 꺼지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화염이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회 청문회 개최가 추진되자 트럼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청문회 추진 의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으며 언론을 통해 좌파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압박은 오히려 의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민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민 당국의 독단적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불법적인 행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추진이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의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의원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간 근로자들이 보내온 두 번째 증언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첫 번째 증언이 구금시설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증언은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한국 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상세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한 근로자는 제가 잡혀갔을 때 제 딸은 아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했어요. 제가 돌아온 후에도 한동안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절규했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인권 유린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가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미국 정치권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고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탄핵이라는 거대한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거대한 불길로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귀국한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본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근로자는 저에게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억류 기간 동안 지병인 당뇨병 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절박했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냥 무시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고 저는 그의 증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체포 과정에서 겪었던 모욕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민 당국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법 노동자로 돈을 벌고 싶어서 미국에 왔냐며 조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를 범죄자처럼 대했어요. 저희는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저의 보고서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다루는 문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초안을 수정하고 보강했습니다. 모든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 모멸감, 그리고 절망은 이제 제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독자의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 사태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유엔의 조사관이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엄청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희망을 등에 업고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최종 보고서에 담으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민 당국 직원들이 단속 현장에서 한국인들만 유독 표적 삼아 단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멕시코나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검문하고 오히려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독수리 눈작전 파일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즉, 이민당국은 이미 한국인 근로자들을 표적 삼아 사전에 계획된 단속을 진행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유엔의 사이버 보안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민 당국과 관련된 더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속 당일 현장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비공식적인 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 직원은 오늘은 한국인 사냥의 날입니다. 최대한 많은 한국인들을 잡아서 본때를 보여줍시다. 라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법이 뭔지 보여줘야 합니다. 라는 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종적 편견과 혐오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였고 국제법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신저 기록이 저의 보고서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증언이 아니라 이민 당국 내부의 조직적인 편견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조지아주 이민 단속 사태에 대한 유엔 인권 보고서, 표적화된 인권 유린과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로 정했습니다. 보고서의 초안에는 독수리 눈작전 파일의 내용,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이민 당국 직원들의 인종차별적 대화 기록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유엔 총회에서 발표될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또 다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면 미국 정부는 저에게, 그리고 저를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저의 마음은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고통을 겪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 총회장의 연단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언론사와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준비했던 연설문을 꺼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이 사태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연설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건의 개요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의 목소리는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수리 눈작전 파일을 스크린에 띄우고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표적 삼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근로자들을 사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국인 사냥의 날이라는 그들의 대화 기록이 증거입니다. 제가 메신저 기록의 일부를 낭독하자 회의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국가 대표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고 미국 대표단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요를 외면한 채 마지막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증언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지병을 앓고 있었던 한 근로자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한 아버지의 눈물을 담아 연설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전 세계의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냥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절규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법과 인권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기립하여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존경,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연설이 끝난 후 아무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섰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가 일으킬 거대한 파장을 감당해야 할 차례였거든요.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처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태 발생 초기부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정부와의 비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의 안전한 귀국을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동시에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유엔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증언을 제공하여 저의 보고서에 힘을 실어준 것은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강대국에 굴복하지 않고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이 사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는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기를 동원하고 귀국 후에도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 본부에서 각국 외교관들의 찬사를 받으며 그들의 눈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존,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사태의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용기가 스스로의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전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전 세계적인 비판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이 사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은 미국 내부 정치권의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던 젊은 의원은 저의 연설을 듣고 큰 충격과 동시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저의 보고서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증언이 단지 정치적인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인권의 외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계산 때문에 망설였던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걸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트럼프 정부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동료 의원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뭉쳤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단순히 이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존,
당신의 연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태가 정치적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진심으로 다가가십시오. 공식적인 사과가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라도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전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한국 정부 관계자도 그의 진심을 알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그의 진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원은 저의 조언대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진실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오직 진실과 양심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 의원은 이 사태의 배후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이민당국 내부에서 벌어졌던 한국인 사냥에 대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 모든 행위가 명백한 인권 유린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면서도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국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비공식적인 소통은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의원은 자신이 속한 위원회에서 이 사태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들의 진심 어린 소통을 보며 진정한 외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진실과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의 저의 연설이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 두 사람의 작은 만남은 그 파문을 수습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입은 국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정부는 굳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반역행위라고 비난하며 유엔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했고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강력한 경고,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굳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끝내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했고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미국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만 짧게 언급하며 더 이상 논란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엔은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했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와 복잡한 외교적 역학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사태는 결국 정치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떠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록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이 많았고 일부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오만한 정책 때문에 인간적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고통이 정치적 논쟁 속에서 잊히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과제가 바로 피해자들의 치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유엔의 공식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에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연대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려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저희는 괜찮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당신의 연설과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유엔 조사관으로서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신분을 유지한 채 미국 의원과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해결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미국 의원은 의회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고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그를 국가망신을 시키는 사람이라며 비난했고 언론은 그의 행동을 정치적인 쇼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오직 진실과 양심을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과의 오만한 정책이 수많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켜냈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유엔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낡은 힘의 논리로 자신들의 주권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결국 그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고 더 이상 인권의 수호자라는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오만함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들은 힘이 아닌 진실과 양심을 무기로 삼았어요. 그들은 국제법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이 사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고 결국 전 세계의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는 전 세계 외교관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국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저의 마지막 보고서는 기존의 딱딱한 서식에서 벗어나 이 사태가 인류에게 던지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만났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미소는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강인함과 연대의식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결과는 그 어떤 정치적 승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권의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한국은 강대국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보고서는 유엔 본부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 담긴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 사태를 계기로 유엔의 인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독수리 눈작전과 같은 표적 단속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 인권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태의 피해자들을 돕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연은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진정한 희망과 감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들의 굳건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인류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조심스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은 정의라는 말이 종종 가장 고요한 곳에서 가장 담담한 목소리로 외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한 사람의 양심이 끝내 꺾이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싶다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감동설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